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알려드렸냐면 이 set interval이라는 이 함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set interval을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면, 그러니까 요 안쪽에, 그러니까 set interval한테 이제 여기다 여러분들이 익명함수를 적을 수가 있는데, 그럼 여기다가 펑션, 그 다음에 소괄호에서 중괄호에서 요 안쪽에는 이제 로직이 들어갑니다. 어떤 특정 로직. 그래서 로직이 여기 이제 들어가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게 계속 실행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쉼표를 써가지고 내가 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밀리퍼세컨드 시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지금 set 인터벌이 1초마다 요 안쪽에 있는 요 함수를, 그러니까 요 코드를 한 번씩 실행해줘라,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제 이 set 인터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냐면, 함수가 계속 실행돼요. 그러니까 함수가 계속 실행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과부하에 자칫하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과부하에. 물론 이제 함수라는 거는 실행되고 그 자기 역할이 끝나면 이제 뭐 메모리상에 실제로 사라지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과부하는 안 걸 수 있지만, 그래도 얘가 계속 실행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코드가 계속 실행되다 보니까 자칫하면 과부하에 걸리는 위험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이제 set 인터벌은 얘의 역할은 어떤 특정 코드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코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과 같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set time out이라는 게 있습니다. set time out이라는 게 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익명함수를 이런 식으로 이제 집어넣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set timeout과 그 다음에 이제 set interval과의 차이는 뭐냐면, 얘도 또 동일하게 요 안쪽에 있는 코드를 실행시키는 건 똑같아요. 근데 얘는 이제 뭐예요? 얘는 반복 실행이라고 한다면, 얘는 한 번 실행, 한 번씩. 근데 그 한 번 실행이 내가 여기다가 1000이라 주게 되면 1초 뒤에 요 코드가 실행되라, 그런 의미예요. 1초 뒤. 자, 그럼 무슨 말이냐? 강사가 여기다가 코드펜을 하나 열고, 여기다가 콘솔 클리어. 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set time out이다. 그 다음에 콘솔 로그에서 강사가 여기다가 실행, 뭐 이런 식으로 쓸 건데, 자, 이렇게 하면 1초 뒤에 실행이라는 문구가 출력이 된다. 그죠? 근데 강사가 여기다가 이걸 5라고 바꾸게 되면 5초 뒤에 실행이라는 메시지가 나와요. 5, 4, 3, 2, 1. 시간이 안 맞네요. 자, 여튼 이런 식으로 내가 특정 시간 뒤에 요 안쪽에 있는 코드를 실행되게끔 만들 수 있는 함수가 바로 이제 set time out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set time out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뭐가 가능하냐면, 여러분들 랜딩 페이지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들 계신가요? 랜딩 페이지? 그러니까 랜딩 페이지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를 만드는데 그 해당 사이트에서 뭐 이미지라든지 또는 어떤 영상이라든지, 이미지랑 영상은 참고로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웹사이트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물론 이제 최적화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러면 이제 이미지가 많다 보니까 이미지가 로딩되는 시간보다, 화면이 로딩되는 시간보다, 그러니까 그지, 자바스크립트가 로딩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는 원래 어디에 실행되냐면, 여러분들이 코드를 쓸 때 우리가 이제 뭐 XML이라는 이제 풀 구조가 있잖아요. 그죠? XML이라는 풀 구조가 있고, 그 안에 이제 헤드하고 바디가 있죠. 헤드, 그 다음에 바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자바스크립트라는 거는 여기에서 실행되는 거예요. 여기 안쪽에. 이런 식으로. 그러면 XML이 먼저 로딩이 되고 나서 자바스크립트가 코드가 이제 실행되는 거거든요. 이게 코드의 실행 순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XML이 로딩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로딩된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XML을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지가 많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미지가 다 로딩이 되기도 전에 얘가 실행되게 돼요. 얘가. 이미지가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미지가 다 로딩이 되기 전에 얘가 먼저 실행되다 보니까 이미지가 제대로 안 나오던가 내가 원하는 의도대로 이미지 뭐 애니메이션이라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랜딩 페이지라는 걸 이제 만드는 건데, 그래서 랜딩 페이지는 방문자가 방문한 검색결과 처음으로 도달하는 웹페이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러면 처음으로 도달하는 웹페이지의 이제 종류는 다양해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 랜딩 페이지는 여기서도 이 방문자가 광고나 검색 결과를 통해 처음으로 도달하는 웹페이지라 했을 때 이거는 메인 화면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면 로딩 창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로딩 화면. 로딩 화면.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로딩 화면이라는 걸 한번 구현을 해볼 건데 구현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여기다가 자, 우리가 이제 테일인드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테일인드는 가져오시면 되고요. 자, 독스 들어가서 요거를 복사를 해서 넣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강사는 폰터스만 하나만 가져올게요. 폰터스 여기다가 CSS에서 폰트라고 가져가시고 폰터스 자,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div 한 다음에 로딩 박스라고 쓰고 그 다음에 div에 inner라고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스판 해가지고 아이콘을 집어넣을 건데, 자, 폰터썸 들어가면 이제 폰터썸 아이콘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로딩과 관련된 아이콘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여기다가 로딩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해보면 이런 거 스피너 이런 거 보이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보통 로딩 페이지와 비슷한 녀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폰터썸이 좋은 게 내가 이걸 별도의 애니메이션을 구현하지 않고도 여기 보면 쇼 애니메이션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스핀으로 주게 되면 알아서 얘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별도의 애니메이션을 구현하지 않고도 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주는 게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로딩 박스라는 요 녀석 앞에 포지션 앱솔루트를 주고요. 포지션 앱솔루트 뭐 픽스드 줘도 크게 상관없는데 픽스드로 할까요? 차라리 이게 픽스드 3.0 레프트 0 그 다음에 너비 100%, 그 다음에 레프트 아니라 높이를 100%. 자, 백그라운드 컬러 블랙이라고 쓰면 당연히 이제 화면을 다 덮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뭐 이너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너라는 녀석한테 자, 높이 100% 주고요. 그 다음에 얘한테는 디스플레이 플렉스, 얼라인 아이템즈 센터, 저스파이 컨텐츠 센터. 자, 그러면 이너가 들고 있는 이제 스판에 i가 있죠. i 엘리먼트가 있을 텐데 그냥 뭐 i로 접근할까요? 스판이라 합시다. 자, 스판이라 접근해서 폰트 사이즈는 2rem 3rem가 쓰고 폰트 컬러는 화이트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보이죠? 이런 거. 여기 지금 보면 마치 로딩 화면처럼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용해서 뭐 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로딩 페이지에 대해서 만든 거고 뭐 예를 들어 섹션이 있죠. 자, 이거는 이제 로렘 이미지 하나 가져옵시다. 로렘 이미지를 됐어요. 자, 여기다 넣으면 알았죠? 여기. 자, 그 다음에 섹션 1에 섹션 1은 높이는 400픽셀 정도 줄게요. 400픽셀 주고 그 다음에
앞에도 H 100포인트,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이미지 앞에도 오브젝트 커버 이렇게 주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게 없으면 이제 이미지가 지금 현재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보면 이렇게 지금 제가 이걸 가져와서 그렇죠. 얘 좀 늘려볼게요. 1400, 400픽셀 그러면 나오죠. 색상 이미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제가 52 이미의 디자인을 그냥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그냥 이 52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로딩 페이지를 다시 작동해 주시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냐면 처음에는 얘가 뭐 하면 돼요? 돌아가면 돼요. 처음에 돌아가다가 여기다가 우리가 함수 배웠죠? 펑션이라고 쓰고요. 로딩 페이지, 로딩 뭐랄까요? 로딩 페이지를 하죠. 로딩 박스죠. 로딩 박스라 써주시고 도큐먼트 쿼리 셀렉트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간단해요. 그냥 셋타이머 이용해가지고 지금 이제 5000이라 했는데 제가 3000이라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당연히 얘는 실행을 해줘야 되고요. 그러면 얘가 3초 뒤에 실행이라는 메시지가 나오겠죠.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냥 뭐만 해주면 돼요. 여기다가 로딩 페이지 검색해서 스타일을 줄 건데 어떤 거? 디스플레이라는 속성을 뭘로 바꾼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로딩 페이지를 요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지금 못하는 날 디스플레이 로딩 박스죠. 페이지가 아니라. 자,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나오다가 3초가 지나면 이게 이제 숨김처리가 되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Properties of null 리딩 로딩 페이지 쿼리 셀렉터 스타일 디스플레이를 cannot read property 얘가 왜 갑자기 실행이 안 될까요? 디스플레이 논처리 픽스드 로딩 페이지. 그러니까 요 녀석의 역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로딩 박스라는 거를 검색을 했잖아요. 그죠? 이거 검색할 때 잘못했죠? 점을 빼먹었네요. 죄송해요. 이렇게 써야죠. 그래서 3초 뒤에 요게 사라집니다. 딱 이렇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제가 점을 빼먹었어요. 자, 그래서 요 녀석이 이제 3초 뒤에 디스플레이 논 처리가 되면서 화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 이미지가 로딩되는 시간을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가 다 로딩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페이지를 보여주는 그런 작업들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핀터레스트와 같은 그런 이제 여러분들 이미지 사이즈가 굉장히 많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로딩 페이지를 만들어 두면 굉장히 좀 로딩되는 걸 잘 기다릴 수 있는 동시에 좀 더 이제 퀄리티 높은 이제 사이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지금 제가 이제 일부러 디자인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로딩 페이지 set time out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